안녕하세요. 와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학대받던 아이가 실종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초등학교 보건실 앞에 두 선생님이 있습니다. 각각 수진 선생님과 예은 선생님. 예은 선생님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건실에 누워있는 아이가 보건 선생님 말로는 영양실조 같다고 했거든요. 거기다 아이 몸에는 의문스러운 상처 투성이입니다. 예은 선생님이 말합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는 기본적으로 신경이 쓰이는데 이상한 아이예요. 무슨 일을 당해도 우는 일이 없고. 선생님은 무슨 이상한 점 없으셨어요? 수진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진 선생님은 지금 쓰러져 보건실에 누워있는 아이 해나의 임시 담임 선생님입니다. 저 일이 있고 해나가 학교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예은 선생님과 수진 선생님은 직접 아이의 집에 찾아갑니다. 마침 해나가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자세히 보니 해나의 귀가 붕대로 또 감겨 있습니다. 해나는 어째서 또 다친 걸까요? 예은 선생님이 해나야, 귀가 왜 그래? 이러자 해나의 엄마는 귀찮은 듯 보여드려, 어떻게 다쳤는지 말씀드리고. 해나는 아주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 설명합니다. 예은 선생님이 해나 엄마에게 다른 곳에도 상처가 있다 언급하자마자 엄마가 입을 떼기도 전에 해나가 다급하게 자신이 자주 넘어진다고 변명을 해요. 뭔가 이상하죠? 예은 선생님이 해나 엄마에게 저 같이 사는 남자가 있다고 들었어요. 라고 말하자 해나 엄마는 엄청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언성이 오고 갑니다. 제가 애엄마라는 이유로 학교 선생님한테 남자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다 말씀드려야 돼요? 눈치를 보던 해나가 마치 이 상황을 벗어나려는 듯 일부러 넘어지고 결국 그렇게 해나 엄마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예은 선생님은 수진 선생님과 단 둘이 남자 보셨죠? 연기하는 거. 학대받는 아이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를 감싼다던데. 네, 해나의 행동이 오히려 예은 선생님에게는 학대의 증거로 보였어요. 예은 선생님은 발빠르게 대처합니다. 가장 먼저 아동보호기관에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반응이 영 시원찮아요. 이런저런 상처를 가지고 있어도 아이나 부모가 넘어졌다 부딪혔다 이렇게 소명을 해버리면 기관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격리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엄마뿐만 아니라 같이 사는 남자도 있다니까요. 엄마한테 맞아서 애 고막이 터질 뻔했겠어요? 아유, 선생님, 대한민국에서 친권이라는 건요, 상당히 강력한 권한이에요. 현행법에서는 저희가 친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도 없고 아이를 강제로 격리시키는 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답답한 답변만 나옵니다. 예은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고 경찰에도 이 사실을 알립니다. 확인차 경찰이 해나의 집에 가지만 아동보호기관의 말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해나에게 꼬마야 왜 다쳤니? 물어보니까 해나는 당연히 예은 선생님에게 말했던 거랑 같은 반응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길을 가다 야구공에 맞았어요. 이래이래서 저래저래 다쳤어요. 경찰은 그냥 돌아옵니다. 말 그대로 확인만 하고 돌아왔어요. 예은 선생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학교에도 이 사실을 알립니다. 학교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이런 일은 신중히 처리해야 돼요. 한 아이와 그 가정과 또 우리 학교의 명예가 걸린 일 아닙니까? 남의 가정 일이라는 게 다른 사람이 다 알 수가 없는 거거든. 요청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도움을 구하지만 학대받는 게 분명한데 정황만 있는 해나에게 도움을 주는 기관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답답한 예은 선생님. 학교고 경찰이고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어른들이 손 놓고 있으면 결국 가정폭력의 방조자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말에 수진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해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엄마와 떨어져서 아무도 모르는 시설에 가는 게 두렵다고 해나가 말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예은 선생님은 어른의 입장으로, 수진 선생님은 아이의 입장으로 대변하는 것 같죠? 하지만 예은 선생님은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남의 일처럼 말씀하시네요. 선생님 되기 싫으시죠? 선생님이 된다는 건요, 귀찮고 힘든 일도 자기 책임으로 떠맡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저라고 이러고 싶겠어요? 저 다음 주에 결혼식이에요. 이렇게 여기저기 쫓아다닐 시간 없다고요. 사실 임시 담임을 맡은 수진 선생님은 잘 웃지도 않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관심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결국 짧았던 임시 담임 기간도 못 채운 채 수진 선생님은 해외 유학을 가게 되면서 학교를 그만두고 그럴 줄 알았어요. 좋아하는 일 하시게 됐죠? 새를 연구하신다고요? 잘 어울려요. 차갑고 냉정한 이미지하고. 예은 선생님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굉장히 화가 많이 났겠죠. 시간은 흐르고 예은 선생님의 결혼식 당일 일정을 잘못 잡은 걸까요? 하필 이날의 날씨는 눈보라가 치는 영하 5도의 날씨입니다. 체감 온도는 아무래도 더 낮았겠죠. 식을 마친 예은 선생님 앞에 뉴스가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속보입니다. 강원 무령항구의 초등학생 여아가 실종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실종된 아이의 이름은 김혜나, 올해 9살이 된 여아입니다. 예은 선생님은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부랴부랴 해나가 실종된 곳으로 향합니다. 강원의 무령항구에는 해나의 엄마가 형사와 이야기 중입니다. 예은 선생님을 보자 해나의 엄마는 초조한 듯 손톱을 막 물어뜯습니다. 예은 선생님이 해나의 엄마를 보고는 당담 형사에게 묻습니다. 해나가 실종된 그 시간, 애엄마가 그 시간에 무엇 했는지, 같이 사는 남자가 뭘 했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형사는 어리둥절, 네? 라고 되묻습니다. 예은 선생님 말을 들은 형사의 표정이 생각이 많아 보여요. 저기 불안하게 앉아있는 아이의 엄마가 아이 때문에 초조한 건지 또는 자신의 범행이 들킬까 초조한 건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해나는 실종된 걸까요? 아니면 예은 선생님의 우려대로 학대를 막지 못해 살해 후 유기된 걸까요? 해나의 마지막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집에서 어른보폭으로 30분 이상의 거리, 올해 9살 키 110cm의 해나의 걸음으로는 추측상 약 1시간이 넘는 거리. 무령항구의 해나는 며칠째 혼자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뱃사람이었던 동네 주민들은요, 혼자 놀고 있는 아이와 몇 번 라면을 함께 먹은 적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걱정이 됐다고 합니다. 바람이 거세서 작은 아이 정도는 날아갈 것 같았거든요. 꼬마야, 위험해. 오늘은 빨리 집에 들어가. 오늘 같은 날씨에는 너 같은 애는 날아갈 수도 있어. 이따 눈 오기 전에 집에 가. 해나는 네라고 밝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느 때와 같이 뱃사람들은 라면을 끓이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 오늘은 안 먹겠대? 내가 날씨가 험해서 오늘은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했어. 한 아저씨가 표정이 굳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방금 전까지 저기서 봤는데. 뱃사람들은 항구에서 꼬마야, 꼬마야 아이를 찾아봤지만 발견된 건 출렁이는 바다에 떠밀려온 아이의 신발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색대가 찾은 하늘색 어린이 가방. 그 가방에는 1학년 3반 김해나라고 적혀 있었어요. 해나는 정말 궂은 날씨에 바다에 빠진 걸까요? 해나의 실종 다음 날이 신혼여행이었던 예은 선생님은요, 여행 기간을 미루고 다시 한번 경찰서로 향합니다. 그리고는 형사에게 하나의 파일을 건넵니다. 그 파일에는 해나의 학대 증거 사진과 기록이 있었습니다. 예은 선생님 정말 대단한 선생님 아닌가요? 이건 사고사가 아니라 살인이에요. 학교, 아동보호기관, 경찰 모두 이 사건의 방관자라고요. 살아있을 때 아파하는 해나에게 관심 갖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다 기록해뒀어요. 제가 신혼여행을 가긴 가는데요. 지켜볼 거예요. 갔다 와서도 여기로 제일 먼저 인사하러 올 거고요. 그땐 할 말이 좀 있으셔야 될 거예요. 시간은 또 흐르고 예은 선생님은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온 소포 하나를 받습니다. 응? 소포할 게 없는데? 의문스러운 예은 선생님은 소포를 뜯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는 USB 하나와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나를 유괴한 유괴범이 보낸 소포였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어요. 예은 선생님, 이 편지를 보내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아 저와 해나가 무사히 이 나라를 떠나지 못했을 때 선생님께 이 편지를 보내려고 하거든요. 지금 제일 두려운 건
혹시나 제가 유괴범으로 체포되는 것보다 일이 잘못되어 해나가 엄마와 그 남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남자는 생각보다 더 위험한 인물입니다. 보내드리는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해나가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려요. 여러분은 이 편지를 읽고 누가 생각나시나요? 해나가 실종된 당일. 광원무령의 푸른 바다가 지평선 넓게 펼쳐져 있고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해나는 누군가의 손을 꼭 잡고 있어요. 그 사람은 다급한 듯 해나의 손을 잡고 빠른 걸음으로 가다 이내 자신의 보폭이 해나에게 버겁다는 걸 알고는 다시 아이의 보폭에 맞춰 걸음을 옮깁니다. 편지는 계속됩니다. 선생님보다 이 일을 잘 맡아주실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신다 해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옳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처리해 주세요.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알아줄 유일한 사람이 선생님일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다르게 만났다면 조금은 친구가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네, 유괴범은 다름 아닌 수진 선생님이었습니다. 예은 선생님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2018년 1월에 방영한 마더였습니다. 일본 드라마 원작 마더의 리메이크 작품이고요. 각각의 드라마가 캐릭터를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제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일본판도 한국판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는 기억에 나는 장면이 너무 많고 좋은 대사도 많았었는데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를 꼽자면 해나가 바다 앞에서 깃털을 흔들며 철새에게 자신도 데려가 달라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대사는 따라온 나이가 있고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인생이 있는 여자, 이 대사를 가장 좋아합니다. 혹시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가장 좋아했던,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나 대사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제가 사랑했던, 좋아했던, 흥미로웠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